있어요? 네. 네네. 114페이지 봅시다. 단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라는 거죠. 대외. 삼성 대 기아, 키움 대 두산할 때 그 대자죠. 상대하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근데 어디랑 상대한대? 왜라는 게 뭐야? 바깥이죠. 다른 나라들이랑 상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싸움을 하겠죠. 뭐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외교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을 보내서 무역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다른 나라들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외교 관계가 어땠냐? 딱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4대 교린이에요. 뭐라고요? 4대 교린. 조선 초의 외교 관계는 4대 교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대는 뭐냐? 섬길 사자에다가 큰 대자예요. 무슨 뜻이야? 큰 나라로 섬긴다라는 거죠. 교린은 이웃 린자에다 사귈 교자입니다. 뭐란 뜻이에요? 이웃들과 사귄다라는 얘기죠. 조선이라는 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 있어요? 왜? 왜는 아닙니다. 일본이라고 불러야죠. 왜냐? 다이오 율령이라는 거 이후에 나라의 이름을 일본으로 정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일본이죠. 어쨌든 주변 나라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 만주벌판에 누가 있습니까? 오랑캐 취급당하는 이제 여진족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해먹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약탈? 이 사람들은 사냥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농사도 짓긴 하는데 농사 짓는 실력은 제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륙에는 명나라. 중국의 한족들이 세운 명나라가 있죠. 또 이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 여기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명나라죠. 명나라한테는 당연히 뭐 했을까? 4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4대라는 건 무엇이냐? 큰 나라로 섬긴다라는 거잖아. 큰 나라로 섬겨서 뭘 갖다 바치는 거야?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 대가로 조선은 뭘 받을까요? 책봉을 받습니다. 책봉이란 말 알아요? 임금이 세자를 책봉했다. 세조가 공신들을 많이 책봉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명나라 황제가 조선 임금을 세종을 임금으로 책봉했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관직이나 뭐 어떤 자리를 줬다라는 얘기죠. 책봉이라는 거. 조선의 왕이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책봉을 받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임금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야, 너 책봉 취소, 너 꺼져, 딴 놈으로 갈아쳐.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조공책봉이라는 건 이 동아시아라는 사회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외교야. 형식적인 외교. 응?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을 책봉한다고 해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명나라는 본인이란다. 지네들이 이제 천하, 즉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제일 큰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조공을 바치면 그에 대해서 답례품을 보냅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조공의 반대급부를 회사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큰 나라고 세계의 중심인데 조그만 나라에서 선물 바쳤어. 그러면 그거 좋다고 막 낼름 받아 먹을까요? 그에 대한 뭘 해줘야 돼? 답례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조공 바친 물품보다 회사품을 더 많이 줘요. 3배를 줍니다. 3배를.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치면은 오히려 더 이득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신을 많이 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1년에 3번 보낼게요. 그래요. 그럼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 명나라에서 아니야. 길도 먼데 힘들잖아. 3년에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신들이 갈 때 외교관들만 갈까요? 아닙니다. 상인들도 따라가요. 상인들도 따라가서 중국에 가서 국경에서 명나라 수도인 국경에 가서 무역도 합니다. 일종의 이 사신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공무역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역이 뭐예요? 국가가 어떻게 한 거야? 인정한 무역이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대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큰 나라한테 막 마음으로 복종하고 그 형님을 모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리는 누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이 취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어떤 나라들? 여진족, 일본 이런 친구들이랑은 뭐야? 교린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근데 교린이라는 거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뭐 이웃과 친하게 무조건 지낸다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 여진족이나 일본의 그 도족들 뭐라 그럽니까? 왜구라 그러죠? 뭐 그런 인간들이 때 되면 한 번씩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대 교린 같은 경우에는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책은 뭐야?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야, 누구 자고 있어 지금 이채민?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가는 거야. 회유책은 아니야 지금 피곤하지? 지금 나오면 그래. 괜찮아 좀 돌 수도 있지. 그래. 이따 벌 좀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회유책 뭐야? 잘해주는 거죠. 우쭈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했다라는 겁니다.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게 항상 부족하니까 농기구도 챙겨주고 식량도 챙겨주고 아니면 뭐야? 뭣도 주는 거야. 그리고 뭐야? 너 뭐라고 하니? 관직도 주고 그런 식으로 회유하는 거죠. 외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을 할 수 있게 뭘 개방하는 거야? 항구를 개방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회유하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떼찌떼찌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강경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지도를 확대해보자고 하면 지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 경계에 있는 우리나라 산 무슨 산이 있어요? 요 정도 위치. 백두산 있죠? 백두산. 괜찮아. 크게 얘기해. 틀려도 쪽팔리면 된다니까. 자, 백두산 서쪽으로 흐르는 요 강이 뭐죠? 뭐라고? 괜찮아. 압록강 있잖아. 어우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뭐예요? 여기가 두만강이죠, 그렇죠? 원래 이런 지역들은 여진족의 땅이었습니다. 여진족의 땅이었는데 어느 왕 때? 세종 때. 괜찮아. 권정현이 기침했다. 너 데뷔했어, 정현. 여기 4군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고요. 여기다가 육진을 개척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제 11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죠. 여진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마을들을 어떻게 한 거야? 개척을 한 겁니다. 근데 여진족을 쫓아냈으니까 여기 이제 빈 땅이 된 거죠. 그래서 비어 있는 땅에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삼남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사람들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인 정책을 써서 4군 6진을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땅으로 만든 거죠. 이게 어느 왕 때입니까? 그 유명한 갓킹 갓세종. 그래서 세종 때 돼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영토와 어떻게 일치하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물론 북한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현행 법상으로는 북한 영토도 우리 영토죠. 지금과 일치하는 영토를 만든 게 바로 언제다? 조선 세종 때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군을 개척한 사람은 최윤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육진을 개척한 사람은 김종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종서는 나중에 그 단종 때 재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개유정난 때 세조, 즉 수양대군한테 이제 철퇴받고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걸려서 죽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퇴 맞았는데 살아남았어. 철퇴 몰라요? 네. 이렇게 쇠공가 있잖아. 쇠공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달려 있는데 그걸로 머리 빵 치면 살아남았어. 대단한 사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진족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쫓아낸 거죠. 세종 때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 대마도라는 섬 알아요? 네. 대마도 일본말로 뭐라고 합니까? 스시마라고 하죠. 시마가 일본말로 시마가 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정벌합니다. 외국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여기가 그 스시마가 섬이 많았단 말이야. 아니 섬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이 시스마라는 섬이 평지가 거의 없어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혼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세종 때 스시마를 정벌합니다.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스시마를 정벌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구들을 소탕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별 내용 없어요. 요게 다예요. 교과서 살펴봅시다. 11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첫 번째 줄. 조공과 책봉 체제를 통해 유지되는 4대 외교는 당시 명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일반적인 외교 형식으로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형식적인 외교란 말이에요. 그 다음 줄 보면 일종의 공무역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신들이 가는데 외교관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따라온다고요? 상인들도 따라가고요. 그리고 또 조선에서 조공을 바치면은 명나라는 뭐다? 회사품을 돌려준다. 세배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덕에 명나라는 조선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큰 전쟁 없이 200년을 보냅니다. 고려 같은 나라 보세요. 어때요? 처음에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그 다음에는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골 원나라, 그 다음에 홍건적, 외국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로 안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유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사대가 반드시 나쁘다라고 볼 수만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단원 봅시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회유책과 강경책을 함께 쓰는 무슨 정책? 교인 정책을 펼쳤다. 첫 번째는 뭐예요? 회유책이죠? 네, 세 번째 줄 보세요. 여진족의 귀순을 장려해 관직과 토지를 주었다. 귀순이 뭐야? 귀는 뭐야? 돌아온다라는 거죠. 귀향할 때 돌아와서 순은 뭐야? 순한 그 뭐야? 뭐라고 표현하니? 순응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귀순한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는 행위잖아, 그렇죠? 여진족을 우리나라 사람들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무역도 했대요. 뭐 당연한 얘기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세종 때에는 누구와 누굴 시켜서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고요? 최윤덕을 통해서 최윤덕이라는 사람이 사군을 개척하고 김종서라는 사람이 육진을 개척했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의 이름들, 도시 이름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삼남 지방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무슨 정책? 3인 정책을 추진했다. 여진족을 쫓아냈으니까 사람을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따뜻한 남쪽 나라 살다가 갑자기 엄청 추운 북쪽으로 가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여진족 쳐들어오고. 다음 단원 봅시다. 일본에 제한된 교육을 허용하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세종 때에는 누가? 이종무가 외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토벌했다. 그래서 일본이 평화적으로 교역을 요청하니까 삼포를 개방했다라고 나오네요.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 할 때 포자가 무슨 포자일까요? 캐논? 아니죠. 포구, 항구란 뜻입니다. 서울에도 그런 저기가 지명이 남아있죠. 영등포 알아요? 영등포? 영등포구, 마포 이런 것도 다 배들이 정박하던 포구입니다. 그거 얘기해요. 별거 없죠. 네. 그래서 115페이지까지 내용은 그렇게 좀 그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PD